봅시다. 20번까지 하면 딱 시간 맞을 것 같아요. 20번. 자, 11번이죠? 11번 봅시다. 밑줄친 졸음 깨시고, 밑줄친 기해년. 자, 밑줄친 기해년의 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하고 있죠? 봅시다. 기해년의 일은 생각할수록 만극하대요. 효종 동그라미 치세요. 효종이 여러분들 효종하면 뭐죠? 효종하면 머리에 딱 효종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인조의 두 아들 소연 세자와 복림대군, 그죠? 당연히 세자 들어갔으니까 얘가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죠, 원래. 근데 이 둘은 어디에 잡혔다가 돌아와요? 그쵸, 우리가 병자호란때 청나라에 져서 군신각에 체결이 돼요. 그래서 두 아들이 이제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소현세자가 어떻게 됩니까?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독살당해요. 왜 독살당했을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인조가 죽였다는 설이 있어요. 그게 거의 유력해요. 인조가 죽인 거예요. 왜냐? 이제 소현세자 불러서 네가 청에서 보고 온 게 뭐냐? 그래서 인조 입장에서는 뭘 원했냐면 청나라를 부실 방약 같은 거를 이제 얘가 배웠을 거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라 합니까? 청을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북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인조 입장에서 어때요? 이 개새끼잖아요. 맞아. 아들 새끼 이거 잘못 키웠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요. 그죠?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록 보면 벼루로 머리를 쳐가지고 내진탕에서 이제 시름시름 안다가 이제 독살을 당한다고 좀 나와 있어요. 아무튼 죽고 둘째 아들이 즉위하죠? 그게 누구예요? 효종이잖아요. 그죠? 효종은 형과 달리 어때요? 이 의식이 강했어요, 여러분들. 뭘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 이건 의식이에요, 의식. 누구에게 복수한다는 의식이에요. 그치? 자, 청에 대한 복수를 하고 명에 대한 의리를 다시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이 복수 설치 의식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요 의식을 가지고 청 몰래 뭘 양성합니까? 저 북벌군을 양성하고 북벌론 준비를 하잖아요. 맞죠? 이게 대놓고 못하죠, 여러분들. 그지? 우리 청에 이제 4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몰래 이제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요걸 알 수 있는 거에서 우리는 청에 졌지만 청에 대해서 문화적으로는 어때요? 우월감이 아직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중화가 망했지만 우린 명중화를 계승한 뭐다? 조그만 거. 소중화이다. 그치? 명나라가 세계의 중심이었다면 우린 그걸 계승한 두 번째 중심, 소중화이다. 여진족 오랑캐따위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겠느냐. 그래서 북벌론 준비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효종.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래서 효종대왕께서 중국에서 있었던 요순 같은 성군으로서 장수를 누리지 못하고 느닷없이 세상을 떠나셨다. 여러분들 뭐 독살 아니에요? 독살 아니고요. 종기 나가지고요. 종기병. 자, 그래서 창졸간에 생긴 일이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어쩔 줄을 몰라 했대요.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오직 장례 지내는 한 가지 일에 있을 따름이었는데 그때의 예신이었던 동그라미세요. 송시열 등이 도리어 우리 선왕이 뭐예요? 효종, 그치? 효종을 서자로 지목하고 둘째 서자 출신 지목하고는 마침내 대왕대비 밑줄 치고요. 자, 밑에 이렇게 쓰세요. 조대비 혹은 자의대비로 불려요. 그러니까 인조의 둘째 마누라예요. 알겠죠? 조대비 혹은 자의대비를 말합니다. 조대비 혹은 자의대비께서 기년복 여러분 1년복이에요. 1년복. 알겠죠? 1년복으로 낮추어 입도록 하자고 했으니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효종의 일이 아니고 효종이 죽고 효종 아들 누가 즉위해요? 현종이 즉위하거든요? 현종 때 있었던 무슨 논쟁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그래, 예속논쟁. 예속논쟁 때 효종이 죽자, 그쵸? 인조의 여러분 부인이자 효종인 새엄마. 자, 이 여자의 복상 문제를 가지고 어땠어요? 서인과 남인이 갈라졌잖아요. 그쵸? 서인이 몇 년설? 그쵸? 1년설. 맞지? 왜? 효종은 차남이니까. 차남의 예우대로 우리랑 똑같이 1년 뭐 입어야 된다. 이건 약간 무슨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거야? 왕을 조금 어때요? 왕권과 신권에 좀 대등함을 조금 추구하는 입장이에요. 자, 남이는 그래도 왕이다 안 된다. 차남이라 하더라도 뭘로 인정해야 된다? 장남으로 인정해야 되니까 무조건 몇 년?
자, 3년 입어야 된다. 이건 약간 왕권 강화 의미죠? 근데 이때는 여러분 현종이 누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얘가 실권자니까.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는 현종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겠죠. 야, 서인 이 새끼는 우리를 무시하고 이건 뭐야? 남이는 왕권을 좀 어때? 뒷받침한 애들이네. 그러니까 당연히 2차 예송 때 누구 의견을 들었어요? 남인 딱 들어줬잖아요. 2차 때는. 알겠죠? 자, 아무튼 지금은 1년복으로 나초입 들어가자. 아,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이건 무슨 당파겠어요, 그러면? 아, 이거 아니다. 남인이죠. 남인의 상소예요. 남인의 상소.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돼요. 제가 지금 알려준 대로 해도 돼요. 원래는 남인 상소가 발로 올라온 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송 논쟁 딱 터졌을 때, 1차 터졌을 때 서인과 남인이 확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원래 사실은. 원래는 뭐냐면 서인이 1년에서 확 그냥 갔어요. 서인 1년설 해가지고 그냥 쭉 받아들여졌고요. 그 이후에 남인들이 왕에게 상소 올린 거였어요. 사실은. 알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냥 이때 서인과 남인으로 갈라져서 각가지 복상을 달리하다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아무튼 요 문제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뭘 물어보고 있어요? 1차 예송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1차 예송을 우리가 기예예송 이렇게 불러요. 기예예송. 2차 예송은요. 갑인년이 일어나서 갑인예송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자, 하여튼 1차 예송입니다. 기억 볼게요. 서인과 남인 사이의 주리론과 주기론 사상적 논쟁과 연관된 사건이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해줬잖아요, 이거. 자, 서인이 주장한 게 뭐예요? 주기론이었어요. 주기론은 누가 완성시켰죠? 율곡? 이. 그럼 서인은 누구의 제자예요? 이의 제자들인 거예요. 알겠죠? 자, 주기론은 여러분 이와 기로 나누죠. 이때 여러분들 당연히 누가 우위예요? 당연히 이예요. 근데 뭐의 중요성을 막 부각시킨 거예요? 기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거죠. 이는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뭘 통해 갈 수 있다? 기로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주기론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와 기는 많은 뜻이 있지만 여기 이 관련된 것만 얘기하면 이는 뭘 뜻해요? 왕을 뜻하고요. 기는요. 어진 신하를 뜻하죠. 맞죠? 그러니까 왕 혼자서 할 수는 없다. 누구? 신하. 그쵸? 어진 신하고 훌륭한 신하들의 의견을 왕이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쭉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반대로 주리론, 이게 정통성리학이에요. 주리론은 누가 막 주장합니까? 남인이었죠? 오케이? 자, 주리론을 집대성한 게 누구예요? 이 황이었죠. 맞죠? 그치? 주리론은 이와 기를 어때요? 엄격히 나누고 기를 조금 어때요? 천시하죠. 이를 어때요? 높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왕권을 얘네보다는 더 강조한 뜻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주기론자 서인들은 좀 기를 중요시하니까 당연히 1년설. 그 다음에 남인들은요. 왕권을 굉장히 강조하니까 어때요? 3년설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연관이 되는 것이다. 맞죠? 니은 서인에 의한 일당 전제하에 추세가 되어졌다. 여러분 일당 독재하는 환국식이에요. 환국식은 무슨 왕이에요? 현종 이후에 숙종 때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상 안 맞아요. 알겠죠? 니은 틀린 거예요. 디귿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한 논쟁이 일어났다. 맞죠? 효종이 만약에 진짜 장남으로 집권했으면 이게 있을까?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맞죠? 차남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리을 당시 3인의 3년 복설이 채택되어 틀렸죠? 몇 년복? 기년복이 채택돼 버렸잖아요. 1년 복설이 채택된 거 아니에요. 서인의 1년 복설. 그래서 자, 정답 뭐예요? 기억과 디귿 2번입니다. 예송 논쟁은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알죠? 기출문제 풀어본 사람 알 거예요. 계속 봅니다. 계속. 이번 연도 나올 것 같은데 2013년에 예송 문제 안 나왔을걸요? 14년에 나올 것 같아요. 14년에. 자, 그 다음에 12번 별표 칩니다. 다음은 붕당의 전개 과정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있습니다. 뭐 대충 배웠으니까 한번 봅시다. 기억, 선조 때 정치 이념과 학문 경향에 따라 영남학파인 동인과 기후학파인 서인으로 분당되고 처음에는 동인이 우세하건대 전국이 운영되었다. 맞아요. 일단 맞아요. 여러분들 선조 때 무슨 문제 가지고 사림이 분열됐었어요? 하나는 명목상이 뭐예요? 척신, 정치의 잔재를 둘러싼다고 했어요. 오케이? 즉
수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심의겸과 그 동생 충겸이 그 다음에요. 자, 사림에 또 떠오르는 샛별이 김의원이에요. 알겠죠? 자, 이 심씨 집안은요, 옛날 명종 때 여러분들 외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심씨 집안에 여기 집결된 살인들은 이전 성종 때부터 진출해서 연산군, 그 다음 뭐예요? 중종, 그 다음 뭐예요? 인종, 명종. 즉, 이때 여러분 훈구파 격돌해가지고 대립했던 살인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진출했던 살인들이잖아, 얘들은요. 그러니까 무슨 살인이라 할까요? 기성살인이니까 약간 왕권과 어때요? 조금 결부돼 있기도 해요. 얘들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김의원을 비롯한 살인들은 뭐예요? 새롭게 올라온 거예요. 언제 때부터? 요때. 그쵸? 훈구파 끝장나고 선조 때 새롭게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살인이야? 신진살인이야. 그럼 잘 봐요. 척신정치가 뭐예요? 외척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예요. 외척 출신이 중앙정계에 남아있어도 되냐, 혹은 중앙정계의 높은 관직이나 중요직을 차지하면 되냐 안 되냐 이거야. 이게 척신정치 잔재라는 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기성사립은 당연히 잔재에 대해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죠. 쥐들이 연루돼 있잖아요. 맞지? 이걸 뭘 외워야 당연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 김의원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 얘들 처음으로 올라온 애들이잖아. 자기는 연루 안 돼 있잖아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무슨 자리를 가지고 싸웠을까요? 그래요. 이조전랑. 맞죠? 인사권 가진 이조전랑이었잖아요. 응? 이 자리 가지면 뭐 할 수 있어요? 엄청난 거는 두 개가 뭡니까? 하나는 응? 낭청권 혹은 통청권이라 불리죠? 통청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여요. 통청권이 뭐예요? 조선시대 가장 선망하는 청료직에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걸래요. 그게 뭐예요? 3, 4예요. 여기 딱 들어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의정까지 가는데 판사나 의정까지 쭉 올라갈 수 있어요. 판서나 의장. 오케이? 의정까지. 그래서 고속 승진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 3, 4에서 여러분들 사헌부와 사관원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둘이 뭉쳐서 뭐 하기도 해요? 탄핵을 건의하기도 해요. 보통 탄핵은 여러분 사헌부의 고유기능인데 보통 같이 뭉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거나 자기 세력에 반대하는 놈들 뭐 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탄핵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까지냐면 영의정까지 싹, 일품까지 싹 몰아내주고 있어요. 증거 없어도 돼요. 소문이 좀 들려요. 저 새끼가 반역할 것 같은데? 라는 소문이 들면 확 탄핵해버릴 수 있어요. 왕이 허락하면. 알겠죠? 그래서 엄청난 권리죠. 또 여러분들 이 둘이 뭉쳐서 양사는 서경권도 행사했죠. 여러분 서경권이 뭐예요? 그치? 오품이 이하의 관리를 임명으로 동의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3사다. 근데 이걸 조종하는 게 뭐라고? 이조전랑이라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권리가 뭡니까? 자천권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 후임자를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권리예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당파가 있고 B라는 당파가 있으면 같은 두 개 이상의 여러분 당파 공존했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게 이조전랑이야, 여러분들. 알겠어요? 오케이. 자, 아무튼 요 자리를 가지고 저 둘이 치열하게 싸웠었습니다. 됐어요? 이때 이조전랑을 누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쪽이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의원을 따르는 게 무슨 인이었어요, 여러분들? 동인. 그쵸? 그리고 심의겸 따르는 게 여러분 무슨 인이었어요? 서인이었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자, 동인의 제자들은 누구 제자로 구성돼 있어요? 경상도, 이황, 그 다음에요. 조식, 갈라지죠. 제자들이 나중에. 그 다음에 서경도, 별 필요 없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서인은요. 이와 친구, 성운이죠. 맞죠? 제자로 구성한 게 서인이었죠. 이쪽에 기호학파, 이게 영남학파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억은 아무튼 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이제 처음에 동인이 쫙 집권했다가 여러분들 니은에 무슨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정여립 모반 사건 터졌고요. 맞죠? 정여립 모반 사건을 여러분 처단한 게 서인 정철이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서인이 잠깐 집권했다가 니은 나옵니다. 16세기 후반 정철 서인의 건조상수 사건 시 이 저라는 거 여러분 세자 저하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뭐야? 세자 책봉과 관련된 상소 문제로 그렇죠? 선조의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서인과 정철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된다. 맞죠? 근데 왜 북인은 강경파고 급진파예요? 왜 다 처단해버린다 그랬을까요? 북인은. 정결이 모반 사건 때 타격받은 게 이황 제자예요? 조식 제자예요? 조식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걔들이 타격을 받았으니까 북인으로 갈라져서 다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 임진왜란시 서인이 집권해서 광해군 때까지 전국을 주도했다. 틀렸죠?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농민들이나 막 승려들 이끌고 막 전국을 뒤흔든 이 의병장의 무슨 당파야? 이씨, 무슨 당파예요? 북인이죠, 북인. 그죠? 대표자가 정인홍, 뭐 곽지우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디귿 틀렸죠. 임진왜란 때는 당연히 큰 공운이 있는 북인이 집권합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까지 전국을 주도했지만 광해군의 중리배교나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영창군하고 여러분 엄마 임목대비 죽인 거. 그쵸? 영창군이라는 애가 새롭게 태어나죠? 임진왜란 끝나고. 맞죠? 그래서 그걸 죽이고 이제 집권하기도 했죠. 자, 아무튼 그런 문제 때문에 누가 주도한 인조반정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바뀌었죠.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에 의해 북인은 몰락했다. 그러니까 지금 디귿은 뭐예요? 서북을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북인은 이때 완전히 몰락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게 원래 여러분 제가 이거 원래 안 해요. 이건 안 해주는데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만 알려주는데 원래 이제 광해군이 이제 즉위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된 애가 누구였냐면 적자였던 임진왜란 이후에 또 태어난 영창군이에요. 얘가 안 태어났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 북인도 이 둘을 가지고 여러분 갈렸었어요. 광해군 지지하는 게 대북이었고요. 영창군 지지하는 게 소북이었어요. 근데 누가 어쨌든 왕으로 올라갔어요. 전란을 이제 잘 잡은 광해군이 왕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소북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예요? 몰락이에요. 소멸이에요, 소멸. 그러니까 원래도 이거 있는데 안 해도 돼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구급 시험에. 그냥 오히려 이걸 또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더 짜증나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저는 대북 소북 원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긴 있습니다. 암튼 디귿 봤고요. 리을 이건 했죠 우리가. 현종 때 두 차례 예성논쟁 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어 붕당 정치에 변질할 수 있는 황국이 전개되었다. 틀렸죠? 선종, 숙종이 숙종. 황국은 숙종이잖아요. 그래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리을 틀렸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니은도 무슨 왕 때예요, 여러분들? 니은? 선조예요. 니은도 선조. 자, 13번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기구가 무엇이냐? 자, 보세요. 경제에서 동그라미 치고요. 이것도 좀 이거 써줘야겠네. 잘 보세요. 자, 원래 지방에서 최고 단위가 뭡니까, 여러분들? 도죠, 도. 이제 몇 도였어요? 8도. 여기 누가 파견된다고요? 관찰사. 이제 얘기는 여러분들 경직이 아니에요. 그쵸? 거기 거주합니다. 그래서 뭘 설치해준다? 감영이라는 걸 설치고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 주재한다 해서 감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감영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7급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7급 문제 보면 좀 못 보던 용어가 보이거든요. 이건 이제 다른 용어에서 그래요. 9급에선 감영감사라는 용어를 잘 쓴 적 본 적이 없어요. 제가 9급 문제, 최급 문제에서는요. 거의 이제 여러분들 관찰사. 관찰사 알아두시는 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도 밑에가 뭡니까? 군, 현이죠. 맞죠? 자, 군과 현이죠, 여러분. 당연히 군이 더 높은 단위고, 그 다음 밑에가 현이죠, 현. 그렇지? 오케이. 자, 이제 속군, 속현 여러분 있어, 없어요? 없어. 다 군현으로 통합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군현은 누굴 파견해요? 각각 명칭이 다르지만 통칭 수령을 파견하죠. 통칭 수령을 파견해요. 그래서 수령과 여러분들 관찰사는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뭘 가지고 있어요?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파워예요. 알겠죠? 자, 한편 수령보다 관찰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관찰사가 수령에 대해서 뭘 했을까요? 얘가 얘한테 잘 보이려면 분명히 얘한테 무슨 기능이 있어야 될까요? 잘 보이려면. 여러분들 왜 막 공부하는 거예요?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합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만 합격하려고 점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나중에 공무원 합격해도 막 승진 공부해야 되죠? 맞죠? 승진 점수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상관한테도 잘 보여서 인사 점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사는 수령에 매해 뭘 평가합니까?
그렇죠? 성적평가를 해요. 성적평가. 알겠죠? 그래서 포평권 이렇게 부르게 돼요. 7급에서 나올 거예요. 포평권은. 포상과 폄하. 이거를 했다. 그래서 7급에 나오니까 그러면 성적 했구나. 성적 조사를 했구나. 그래서 얘가 나중에 승진할 때 이제 심사를 한 거야. 이거 가지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령은 여러분 6개 분야로 구성된 뭘 거느리고 있어요, 이제? 아전이라고 부르는 향리들을 거느리고 있죠. 여러분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 향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위가 급추락해요. 맞잖아. 이제 여러분 향리가 실제 지배하고 있는 구역이 없어요. 모든 구역은 다 수령의 명령을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전. 자식들이 계속적으로 세습하죠. 그래서 알고 계시고 육방으로 돼 있고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앙집권이시면 어떻게 된 거야? 강화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수령과 향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수령이 지방간이 고려보다 강해졌으니까 수령에 대해서 통제책이 하나 있었어요. 2개가 있었다. 2개. 하나가 뭐예요? 명확한 뭘 정해요? 그렇지, 임기를 딱 정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자, 뭡니까? 자기 고향에 여러분 파견되면 안 돼요. 상피제. 그렇죠. 상피제를 통해서 그렇지, 자기 연고지에 부임하는 걸 금하죠.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권한이 강해졌으니까 부정부패를 방지하려고 나온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국초부터 만들어진 거. 향리나 수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혹은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지방 연고자들이 만든 거. 향, 소라는 자치기관이에요. 그치? 지방 자치기구. 그 지역에 명망 높고 어때요? 높은 관직을 지냈던 양반들 있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유양소에서 거주하면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리들이 세금을 걷는지 잘 걷는지 뭐예요? 견제하잖아요. 그쵸? 감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수령이 새로 부임했다고 쳐봐요. 그럼 잘 모르잖아요. 알려줘야지. 그래서 자문 혹은 보좌, 뭔가 도와주는 거죠. 맞죠? 혹은 견제하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방 양반들의 조직체가 유양소였다. 자,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유양소에 여러분들 소속된 사람들의 명단 뭐라 그래요? 이거 다 알아야 돼. 향안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맞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든요. 회의. 그래서 자기들 양반들이 막 이익을 도모해요. 그게 무슨 회? 향회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반역을 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조 때 무슨 난? 이시의 난. 그래서 없애버린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향회의 규칙이 뭘까요? 향규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향안이 향회, 향규 나오면 무조건 유양소야.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 간부, 향임이라 합니다. 알겠죠? 별감과 좌수음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 유양소도 여러분들 당연히 통제해야 돼,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양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서울의 무슨 소? 경제소예요. 경제소. 그래서 경제소에 수속된 관리가 무슨 관리냐면 경절이라는 관리예요. 경절이. 경절인 여러분 향리 중에 그 지방의 향리 중에 한 명을요 서울로 보낸 거야. 파견한 거예요. 파견. 그래서 뭐예요? 이 경자리가 지방이나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유양소의 일들을 보고한 거예요. 서울에. 여기서 뭔 짓 하나 안 하나. 오케이? 됐어요? 뭐 부패가 있나 없나. 그래서 경제소를 통해 유양소를 통제하기도 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지금 알려주는 거는. 자, 향리 중에 또 도로 파견한 게 있어요. 가명 쪽에. 관찰사를 도우려고. 그게 영절이에요. 알겠죠? 이건 내가 구급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야. 공무원 붙으면 어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대구시 공무원 붙었어요. 영원히 대구시에 있어요? 잠깐 어디 파견하기도 해요. 실제로. 파견하기도 해요. 교사도 어쩌면 교사도 붙으면 저도 교사 해봤잖아요. 5년마다 막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쵸? 어디로 파견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통일하면 여러분들이 북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겠지? 그러니까 경절이 영절이 뭐예요? 파견직. 알겠어요? 그래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던 체제가 자, 바로 여러분 조선 초기 지방 정치다. 됐죠? 근데 유양소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여러분 중종 때 조광조에서 뭐가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향약 도입돼서 더 엄격히 통제했던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때요? 이 유양소나 향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때요? 서원이나
지방 양반들이 권력을 너무 강화해 나가죠. 그러니까 중앙집권이 약해지니까 영조나 정조 때 뭐 했습니까? 서원을 정리하고 정조 때는 향약을 지방관에게 맡겨버려요. 그래서 살인파들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오케이? 그런 건 또 문제에서 또 나올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그때 또 살펴볼 거고요. 아무튼 13번 문제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봅시다. 경제수로 하여금 향촌에 거주한 사람 중에서 일찍이 높고 중요한 직책을 지냈었으며 일의 이치를 잘하는 사람을 뽑게 하여 미추세요. 경제수로 하여금 향촌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일찍이 높고 중요한 직책을 지냈고 일의 이치를 잘하는 사람을 뽑게 하여 여기까지 미추시라고요. 아, 그럼 제가 아까 경제수가 유양수를 통제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통제했냐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향임이. 유양수의 간부라고 했지 이 간부에 대한 임명권은 경제수가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경제수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야 말도 들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가의 좌수 등으로 이 향임이에요. 향임. 좌수 별감 이게 향임이야. 향촌의 풍속을 규찰하게 해야 됩니다. 그 향촌에 뭐 부정부패가 있는지 없는지 통제하게 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수령과 향리만으로 힘드니까. 그 다음 만일 사사로움을 끼고 폐단을 낳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 및 경제소에 탄핵하여 유양소의 향임을 징계하기도 하여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경제소는 유양소를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기구네요. 그러니까 가는 뭐예요, 여러분들? 유향소다. 이거 사료 내가 이거 찾느라 죽은 줄 알았어요. 적합한 사료 찾느라고. 되게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은 사료 같아. 딱 찾아냈었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정답은 지금 뭘 찾으라는 거예요? 유향소 찾으라는 거죠? 자, 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맞죠? 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여러분 실제 원문을 보면 그럼 유양소는 언제 생겼습니까? 실제 원문을 보면 고려 말에 있다는 말도 있고요. 조선 초부터 생겼다는 말도 있어요. 물어봐 안 물어봐? 못 물어봐. 그냥 여러분 조선 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니은 전통적인 농민 공동체 조직에 유교윤리를 가미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이거 뭐예요? 이거 향약이에요. 향약 그대로 교과서 표현 그대로예요. 이건 외우세요 그냥 이 말은. 그러니까 농민들이 서로 막 지방에서 서로 일을 돕죠. 이거를 뭐 한 거야? 법으로 강제화한 거예요. 강제화한 거야. 그게 향약이야, 향약. 그 다음에 디귿. 인재를 모아 교육하고 안양 등의 이름난 선비를 추모하는 곳이다. 이건 학교입니다. 그래서 안양을 모시는 학교가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뭐예요? 서원. 디귿은 서원. 그 다음에 리을. 주로 양반의 향촌에 대한 농민 지배력을 강화시킨 데 기여했다. 맞다? 향촌 자치기구니까 맞죠? 몇 번입니까? 2번. 이거 별표 쳐놔요. 향촌 지배체제는 여러분 매년 거의 나와요. 매년. 조선 전기든 후기든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꼭 알아야 돼요. 왜 나오냐면 우리나라 통치체제 중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멋진 제도였어요. 지금 현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 비슷한지 알아요? 이게 뭘까요? 시장. 그죠? 이게 뭐예요? 공무원들. 그렇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시청 바로 옆에 있잖아요. 시청 바로 옆에 항상. 시의회. 그죠? 시의회. 맞죠? 지금 현대 정치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많이 나오는 거야. 굉장히 발전된 거니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자료의 기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경국대전에는 여러분들 성종 때 반포된 거죠. 권례 경적관장 밑주십니다. 경적을 관장한다는 건 뭐예요? 사서를 뭐 한 거야? 유교 서적들을요. 관리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문안을 다스리고 왕의 고문에 대비한다. 이걸 자문이라고 합니다. 자문 내지 고문. 그러니까 뭔가 똑똑한 사람이어야 돼요. 왕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됐어요? 그 다음 옥당이라고도 부르며 그 관원은 경연도 하였다. 이거 무슨 기구일까요? 그래요. 홍문관이죠. 홍문관. 그쵸? 성종 때 홍문관. 몇 번이에요? 그쵸? 1번은 무슨 기구예요? 금부. 그쵸? 금부. 나머지 다 맞죠? 자, 15번 조선시대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1번 잡세꾼은 노비를 제외한 모든 계층이 포함된 예비군이다. 맞아요? 틀려요? 노비가 아니고 누구 제외? 누구는 이미 정병과 보인으로 편성됐어요? 농민. 그쵸? 농민. 그래서 조선 초기 때 여러분 군사체제를 뭐라 그래요? 양인계병제 혹은 농병일치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농민이 곧 뭐다? 병사다.
자, 그 다음에요. 중앙군은 모두 정병으로 구성되었다. 안 되죠. 중앙군에 물론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정병이에요. 농민 의무군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두 개 더 있었어요. 하급지휘관이 뭐예요? 갑사라는 직업군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왕족과 고관 자제들은 뭘로? 고급 특수군으로 뭐예요? 편성되죠? 노는 부대, 노는 부대. 얘들이 그나마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여러분들 궁이 있죠? 뭐 예를 들어 경복궁 있죠? 그러면 거기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딱 키 큰 놈 막 서 있죠? 서가지고 놀잖아. 뭐 하는 거 없어요, 얘네들. 요거야, 요거. 혹은 여러분 실제로 고급 특수군에 내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복무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맨날 놀러 다니는 애들이야. B. 그죠? 누구지? 세븐. 미친놈 아니에요? 세븐? 어디 박한별을, 세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급 특수군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급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높은 왕족이나 정치인 자제나 고급 관료 자제들은 놀았구나.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다 놀았어요. 대체로 실제 복무 안 해요. 딱 편성만 돼 있는 거야. 나 군역 담당했어. 이런 게 일종의 뭐예요? 형식이 형식. 더럽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3번이죠. 조선 전기에는 전국 9년을 지역 단위 방위 체제로 편성한 진간 체제 시행됐다. 정확히 무슨 항이에요? 세조.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조. 정답이죠? 3번이죠. 4번 주의해요. 이건 실제야, 여러분. 4번은 실제 그랬다고. 그죠? 형식상으로 어디에 편성됐다고요? 고급 특수군. 알겠죠? 그래서 써놓으세요. 4번 고급 특수군.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이런 거 주의하시면 돼요. 나 넘깁니다. 아이씨, 빨리 하겠네. 난 농담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 부족하지? 자, 16번. 각 시기에 대해 관계입니다. 이건 한번 볼게요, 한번. 1번, 12세기 초. 이거 여러분 통합사 문제. 고려 나왔으니까. 12세기 초, 금이 거란을 멸한 후, 고려의 4대를 요구하자 고려는 이를 받아들였다. 맞죠? 무슨 항? 인종 써주시죠. 인종. 그리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주장했던 게 2명이에요. 일단 대표자는 이자겸. 그죠? 그 다음에 누구? 김부식. 자, 써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말고요. 여러분들 세종 때 있었고요. 3번 조선 초 명가는 4대이 어딘가 일본에 대해서 교린을 취했다.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죠? 4번 17세기 초 후금과 명의 대립 속에서 광해군이 펼친 중립의 교류는 두 차례 호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틀렸죠? 오히려 호란이 발생 안 하고 뭐예요? 인종반적인 원인이 되죠. 성리학 의리명분을 어겼으니까. 그죠? 대다수 4대 부들이 막 반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바꿔야 돼요? 광해군이 펼친 중립의 교는 인조반정의 원인이 되었고, 그죠? 인조반정의 원인 결과 서인과 남인이 집권한 후 그들에 의해 성리학적 의리명분론이 강해지자 어떻습니까? 친명배금 정책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이 사실을 이괄에 나눌 계기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금의 황제는, 그쵸? 정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알아야죠. 그죠? 꼭 광해군 때문에 후금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써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됐어요? 4번 틀렸습니다. 17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경제예요. 알겠죠? 조선 전기의 경제. 자, 다음은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화 과정이다. 이건 여러분 공부 목적으로 좀 푸세요. 실제 기출문제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안 써줍니다. 그냥 어떻게 써줘요? 가과정법, 나직전법 그냥 이래가지고 써줘요. 알겠죠? 이건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제가 만든 문제니까 좀 자세히 써있는 거야, 여러분들. 자, 아무튼 잘못된 거 골라봅시다. 1번 과전법은 지급할 토지가 모자랄 염려가 있었다. 왜 그랬어요? 2개 때문에 그래요. 전직, 그쵸? 퇴직금의 이용으로 전직이 주겠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수신, 휴량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세습을 해버렸죠. 원래 세습이 되면 안 되잖아. 수조권 체제는 주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세습을 줘버린 거예요. 수신, 휴량의 목적으로. 그게 써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써있네. 자, 수신, 휴량 써주세요. 1번은 수신, 휴량의 목적으로 고아가 되느나, 아니 뭐예요? 그 처가 혼자 있을 때, 그쵸? 이제 수신, 휴량 목적으로 과전을 세습해줘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막 지나니까 어때요? 누구한테 줄 땅이 부족해져요?
현직에 줄 땅이 부족해잖아. 그래서 직전법으로 바꾼 거예요. 1번은 맞는 말. 자, 2번 보겠습니다. 관수관급제, 성종 때 관수관급제를 통해서 지주제를 완전히 근절시켜서 수장농이 감소했다. 틀렸어요.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훈급파들이 어때요? 더 뭐 어때? 토지 확대를 더 자극시킨 거야. 국가에서 막 응합을 하니까 어때요? 와, 씨, 안 되겠네. 그래서 국가 몰래 지방에 막 땅을 넓혀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막 건드렸을까요? 지방에 근거하고 있는 살인파드 땅까지 막 건드려 버린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 근절시켜 버렸다고 볼 수도 없고요. 알겠죠? 소작농이 감소했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번 문구는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틀린 거야. 어느 정도는 해결은 봤는데 완전히 없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자, 국가는 점차적으로 토지 지배를 강화하려 노력했던 모습이 보인다. 여기 딱 관수관급제까지 딱 봤을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가장 적합해요. 됐어요? 4번. 토지제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주제는 확대되었다.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16세기 때 가면 어때요? 완전 극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틀린 건 뭐예요? 2번이죠. 그쵸? 2번. 자, 18번 문제 봅니다. 좀만 힘내요. 3문제 남았어요. 자, 밑줄 친 이 제도를 실시한 동그라미세요. 배경 문제예요. 결과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물어봤어요. 원인. 이 제도를 실시하면 현직의 신하는 토지를 받지만 벼슬에 물러난 신하, 즉 전직과 자 공경대부 뭐예요? 개국공신들의 자손들은 한결의 토지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분명히 관리한 농민은 다릅니다. 양반과 농민은 다른데 만약 녹봉도 받지 못한다면 서민과 우리가 다를까 뭐가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나라의 대대로 왕을 섬기는 신하가 없게 될 테니 이를 염려합니다. 자, 무슨 법이에요? 일단 이거 무슨 법? 직전법 사료죠? 그러면 직전법의 배경 아까 위에 있는 문제예요. 일단 뭐하고 뭐겠어요? 기억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 국초부터 토지가 왜 황폐화 됩니까? 그죠? 이 기억은 어느 사건 이후에 나온 내용일까요? 임진왜란. 그죠? 시험에 나오면 토지 황폐화돼서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임진왜란이에요. 그럼 니은은 신진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맞잖아요. 그래서 직전법 실시했던 거잖아요. 니은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을, 디귿. 사적 소유에 입각한 지주전의지가 확립되었다. 아니죠. 아직 이제 직전법 때부터 어때요? 지주제가 확대되기 시작하죠? 왜? 내 전직 때문에 난 끝나니까. 토지를 늘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귿은 여러분 원인이 아니지. 그 다음에 리을. 죽은 관료의 가족에게 세습받는 수신 휴량. 이것 때문에 현직에 줄 땅 부족했었던 거잖아요. 맞죠? 그럼 몇 번이에요? 니은 리을 3번.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17번, 18번 문제는 비슷한 문제이면서도 뭐예요? 유형을 바꾼 문제야. 하나는 그냥 암기형 문제였다면요. 하나는 뭐예요? 사료 주고 여러분들이 추론하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개 익숙해지세요. 자, 그 다음에 19번 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세금제도다. 조선 초 때 여러분 전기 때 세금제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꼭 외울 필요 없어요. 태종 때 무슨 손실법? 태종 때 다법 손실법이라 그랬죠. 맞죠? 풍흉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분의 1을 거두는 거죠. 맞죠? 이때 거둘 때 그 땅의 최대 생산량은 뭐로 고정한다? 300두로 고정해요. 그 땅이 만약에 500두, 600두, 700두, 1000두를 생산해도 그 땅은 뭘로 보는 거예요? 300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30두를 걷어내는 게 다법 손실이. 알겠죠? 그리고 좀 흉년을 당했을 때 좀 어때요? 조금씩 줄여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이게 토지 비옥도 고려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세종 때 조금 어때요? 더 합리화된 제도로 변하죠. 그게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들? 세종 때 공법 아니었어요? 공법. 그래서 두 개로 갈라지죠. 하나는 무슨 법이에요? 전분 육등법. 그죠? 토지 비옥도를 고려해서 전분 육등법. 됐죠? 그 다음에 풍윤 고려해서가 뭐예요? 연분 구등법 해서 20대 4두를 어때요? 차등징수한단 말이에요. 9등급으로 분류해서.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누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걷는지 알아요? 수조권자가 직접 그 땅 조사해서 걷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이게. 일일이 다 조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좋은데 실제 시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6세기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실제 시행이 안 돼요. 알겠죠? 실제 조사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자, 간은 여러분들 담업손실법에 대한 사료입니다.
어디서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치? 30도로 하여 그 이상 거두는 것은 엄벌한다. 그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나 봅니다. 나. 자, 토지의 조세는 비옥도와 연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거둔다. 이 키워드죠, 뭐. 그죠?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9등급 분류해서 거둡니다. 그건 나가세종택 공법이에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다법손실법. 수조권을 받은 자가 농민에게 직접 조세를 거두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나도 마찬가지고요. 2번. 자, 담업손실법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한 조세를 거둔다.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공법은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틀렸죠? 전분 무슨 법? 육등법. 그죠? 그럼 3번은 무슨 시대인지 알아요? 혹시? 고려예요, 고려. 알겠죠? 3번은 고려의 수치제도 때예요. 전세 수치제도 때. 4번은요? 맞죠? 풍윤고려. 이게 연분 구등법이었죠. 맞죠? 오케이.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특히 사료 잘 알아두세요. 사료. 사료. 자, 마지막 20번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다음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합당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공부하라고 낸 문제예요. 조선을 건국하면서 조선은 조세 공납 역의 수취 제도를 다시 정리하여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양반 지배층의 기반도 마련했다. 조선 건국의 여러분들 4대부들 무슨 4대부들라 그래요? 신진 4대부. 얘들의 기반 마련해주기 위해서 고려 말에 시행한 게 무슨 법이에요? 토지제도. 과전법이었죠? 1번. 그쵸? 맞죠?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요. 농업에서는 유교적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자, 그러니까 백성이 잘 살아야 돼요.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죠? 그러니까 농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시켜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중농 억상체제를 했었잖아요. 조선 초부터. 자, 그래서 농서의 편찬이나 보급, 수리시설의 확충, 안전된 농업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중농정책이 추진되었다. 자, 2번 볼게요. 농가집성 산림경제를 편찬하였다. 이건 좀 암기한 사람 맞출 수 있어요. 틀렸죠? 두 책은 어느 시기 때예요? 후기 때 책들이에요. 농가집성은 주로 여러분 이양법 확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견종법이나 이양법. 산림경제는요. 상품작물 재배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은 조선 후기 때의 흐름과 관련된 책이고 조선 초기 때 여러분 책은 2개. 그래도 이거 하나는 100% 알아야 돼요. 뭐예요? 세종 때 농사 직설이었잖아요. 맞죠? 또 성종 때 시흥지방에 대한 농법 금영 잠농. 강희맹이라는 문신이 직접 농사를 지죠. 퇴직하고요. 자, 아무튼 2번은 저런 책이 들어가야 되죠. 농상집여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목화재배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것 같아요? 왠지 고려말, 그쵸? 고려 원나라에서 들어온 농법서예요. 그게 농사집여 혹은 농상집여 이렇게 불러요. 그게 서울시 구급 문제였잖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 2번 틀렸고 3번은 맞아요. 토지 개간 장비와 농업기술 개발에 보급하여 이거 외울 거야? 그럼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리을 올라갑니다. 리을 상공업의 통체 정책을 세워 안정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중앙에는 여러분은 뭘 뒀어요? 중앙에 뭐라 그래요? 무슨 상이라 그래요? 시전이죠? 시전. 그죠? 그래서 유기전도 둬가지고 유기전은 정기적으로 왕실의 물품을 공급해야 됐잖아요. 맞죠? 나중에 막 난전들이 막 들었으니까 줬던 게 무슨 정권? 금난 정권 이런 거였고요. 알겠죠? 자, 아무튼 지방에는 정부 허가에 돌아다니는 장돌뱅이들 뭐라 그래요? 그쵸? 보부상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15세기 때 지방에 뭐가 막 들어서요? 장시 같은 게 들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국가 통제하의 상업이 어때요?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활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토대에 의해 점차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나중에는 상공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방에서 장시도 출현하게 됩니다. 자, 4번에 리을과 미음. 자, 리을과 미음. 관청 수공업을 정비하고 2년 3작의 일반화와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맞아요. 딱 틀린 것 같아요. 2번입니다, 여러분들. 2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경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딱 무슨 파트 문제일 것 같아요? 계층이 나왔으니까. 사회 파트 문제예요. 알겠죠? 사회 파트 문제. 그래서 사회 파트 그 다음에 문화사. 그래서 어디서부터 조선 후기 문제냐면요. 잠깐만요. 43번부터 조선 후기 문제. 뭐야, 왜 이상하냐?
41번, 42번이 똑같죠? 문제가. 지워주세요. 43쪽에 41번, 42번이 똑같아요, 문제가. 달라요? 내 거는 왜 똑같이 돼 있지? 19번이요? 그니까, 거기 같지 않아요? 그니까 그거 지워주시라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워주시고, 43번 있죠? 보이죠? 43번 밑줄 중 이기국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보여요? 여기서부터 조선 후기 문제예요. 근대사의 태동기, 조선 후기 문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나가면요, 어디냐? 오케이. 81번 뭐예요? 51쪽 피면 81번? 여기까지가 조선 후기 문화사까지의 문제예요. 딱 그림 보면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요. 넘기면 82번부터 아까 110번 있죠? 111번인가? 117번이네. 117번까지가 뭐야? 짬뽕. 그냥 중요한 문제 그냥 뒤섞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근대사, 현대사, 일제사, 현대사 그렇게 나갑니다. 특히 이제 근대사 같은 경우는요. 조선은 문제 워낙 많아서 지금 못 써준 거예요. 문제 풀면서 조금씩 해주는 거고 근대사 같은 경우나 일제사, 현대사는 칠판에 쭉 핵심 요약을 하고 풉니다. 그래가지고 문제 풀면서 쭉쭉쭉 껴넣어줄 거예요. 그 부분에다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주에는 21번부터 조선 전기 사회 문제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수고 많았습니다.